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일일 학습편의 데이 5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강의를 안 하는 부분도 여러분 다 검토를 좀 하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자, 데이 5의 1번 인테일은 이렇게 인테일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모르면 해석이 잘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간단한 예문 하나 적어놨죠. Write entail duties.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권리는 의무가 따른다. 그러니까 수반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라 동의어를 말하라 그러면 involve가 가끔 시험 나오기도 하는데 무엇을 야기한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cause 그런 단어 기억하세요. cause 야기하다 이런 단어. 이 명사로 쓰면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cause and effect가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라 하잖아요. 근데 얘가 야기시키다라는 동사로 쓰이고요. 얘 동사의 활용은 cause 목적 to 이렇게 나가서 만약에 cause 목적 ing 그러면 그 문장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그냥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사의 어떻게 usage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꼭 알아내는 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engender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야기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수반하다를 단어를 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거로 우리 공부하셨나요? give rise to, give birth to 이런 거 give rise to, give birth to 이런 거 그래서 꼭 거기에 무조건 대입해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뜻은 또 이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vulnerable은 많이 중요한 단어죠. vulnerable은 취약한, 뭐뭇에 영향받기 쉬운 이런 뜻입니다. 자, 취약한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영향받기 쉬운, 뭐뭐 할 여지가 있는 이렇게 하니까 잘 이렇게 할 때 해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즉, vulnerable point. 그러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나요? 이런 해석만 달랑 가지고 번역 안 될 수 있잖아요. 영향받기 쉬운 점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고 약점입니다. 취약한 뜻이라니까요. 취약한. 약점인데 이거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fallible. 이 반대가 뭘까요? forte죠. forte. 강점, 장점, strong point가 되겠습니다. 얘는 달리 말하면 weak point가 되겠죠. weak point. 자, in case of food poisoning, 다시 food poisoning,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food poisoning 그러니까요. 자, in case로 뭐뭐 할 경우에 또는 뭐뭐 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감각이고요. Young children are especially vulnerable. 어때요? 애들은 특히 취약하겠죠. 그죠? 취약하다. 제가 번역 그렇게 했잖아요. 자, 3번의 amicable은 7급의 영어에 나왔을 때 답이 friendly였습니다. 거기 보이세요? 그 am이라는 어원 자체가 am 또는 ami, amo 이런 어원 자체가 love나 like에 해당됩니다. liking, 또 loving. 어원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amorous성의 연가라고 합니다. amorous. 그래서 amicable은 이렇게 우호적인, 친근한, 다정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는 상냥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동의어를 friendly와 amiable만 써놨는데 동의어 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동의어들을 적어놓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amicable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먼저 friendly를 볼게요. friendly nation 그러면 우방국가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friendly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거 아시죠?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그는 형용사지 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방국가라 하는데 이것의 반대말이 hostile nation 이렇게 됩니다. 적대국가, 적성국가 그렇게 번역하죠. 그러니까 우리 7급 영어에서 얘도 지문에 있었다는 거죠. friendly, hostile 이게 있었습니다. 이거 명사가 hostility 이렇게 되죠. hostility. 그럼 얘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얘는 적대감. 그러면 얘가 뭐냐고 또 가끔 물어봐요. 그럼 답이 antagonism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antagonism 되겠죠? antagonism. abhorrence가 뭐냐면 abhor가 증오하다, 미워하다죠. 그러니까
abhorrence. 그러면 미워함. 다시 hatred. hate의 명사가 hatred잖아요.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확장이 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rampant는 만연한 거니까 만연이 뭡니까? 널리 퍼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범죄가 막 만연하고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거기 네 개만 딱 기억하면 뭐 끝납니다. 항상 시험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prevalent, pervasive, widespread인데 구급 영어에서 pervasive가 뭐냐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답이 widespread였죠. 거의 그래요. 자, corruption, bureaucracy and nepotism are also rampant in Asian countries. 아시다시피 corruption 부패, bureaucracy는 관료 또는 관료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epotism이 족벌 정치, 족벌주의입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다 해먹고 사는 것이죠. 지금은 뭐 정치의 족벌은 별로 없지만 어떤 경제 부분, 기업의 족벌 많이 있잖아요. Nepotism are also rampant in Asian countries. 아시아 국가가 약간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게 좀 널리 퍼져 있다, rampant하다. 그러니까 이 중에 뭐가 나와도 widespread가 답인 것이죠. 꼭 정리, 형광펜줄을 딱 쳐놓고 강약 조절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다 암기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좋죠. 그러지 못할 경우에 그리고 내가 대비하는 시험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소방직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다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면 좋은데 영어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티그머는 7급에서 나왔듯이 오용, 오욕, 치욕, 오점, 스티그머예요. 스티그머. 동요는 뭐 그냥 disgrace 이렇게 하나 써놨습니다. 자, be carried away가 넋을 잃게 하다, 뭐 흥분시키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어려운 수거 아닙니까? be carried away 이런 거를 수거에 딱 갖다 놓고 예문 안 쓰기가 좀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Mary was so carried away by John's remark on her new hairdo that 이게 어떤 용법이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바로 so 뭐뭐 된 용법이니까 해석은 이 주어가 너무 이래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석을. 그래서 메리가 너무나 자기의 new 헤어드가 뭐냐면 머리 모양 같은 거예요. 이제 머리를 막 요새 유행하는 뭔가로 하고 왔겠죠. 여자의 경우에. 근데 메리가 자기가 새로 한 그 머리 모양에 대한 존의 말에 너무나 막 흥분한 나머지 뭐 좋게 말 안 했겠잖아요. 뭐 넋을 잃어서 그러니까 너무 흥분한 거 열받은 거야 한마디로 해서 she couldn't sleep at all. not at all이 뭡니까? never죠, never. 그러니까 전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뜻입니다. 칭찬은 분명히 아니었다 이거지. 자, hairdo가 머리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해석 방법 so that 이렇게. so that이 만약에 이렇게 합쳐져 있으면 뭐 하기 위해서인 것도 아시잖아요. 네,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be carried away가 뭐 휴대하다, 나르다, 전달되어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넋을 잃게 하다, 막 열받게 하다, 흥분시키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자, 7번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codify는 성문화된으로 제가 번역했는데 codify가 성문화시키다, 성문이 뭡니까? 문서로, 그죠? 문자로 이렇게 확실히 해두는 겁니다. 성문의 반대가 성문법 반대가 불문법이잖아요. 근데 성문화된 이렇게 형용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문이니까 이미 쓰여진 거죠. written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codify의 의미를 알아도 written 이렇게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대개 동의어라고 써 있는 거는 그게 답입니다. 답 시험 보실 때. In Napoleon called the first civil law which is codified. 의문문 만들었죠. 거기 civil law는 민법이고요. 나폴레옹 민법전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민법전 1804년일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민법전이 최초의 성문화된 것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 codify 되겠죠. 동사는 codify예요. codify. 예. 코드란 단어가 또 뭐예요? 코드. 법전이에요. 그래서 civil 뜻이 참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인의 또는 민사의 뜻도 있기 때문에 민법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요새는 civil code라는 말보다는 civil law를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간인을 뭐라 합니까? civilian. civil servant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되려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public servant, civil servant, 또는 government employee, 또는 public officer 어느 쪽도 되겠습니다. 자, exclusive는 독점적인 뜻입니다. 독점적인, 배타적인. 그 특종이란 말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특종 단어가 그 옆에 쓰는 scoop라는 단어를 알아두면 참 좋겠습니다. scoop. 기억해 주시죠. 자, Microsoft is exclusive company in software market.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주 독점적인, 독보적인 그런 회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do away with는 뭐 기본 수거에 사실 해당되거든요. 폐지하다, 제거하다 뜻인데 얘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 do away with가 나오면 뭘리시죠? 폐지하다, 제거하다, 없애다입니다. 자, 주의사항은 do 경찰에 나왔었는데요. do away with 이거 폐지하다잖아요. 그런데 do away with oneself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게 주어가 나오면 얘하고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he는 himself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he did away with himself.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을 제거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는 자살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살하다 수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kill이 되는 거예요. kill. 그래서 kill oneself가 결국은 또 뭐가 됩니까? 자살하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kill oneself가 commit suicide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keep an eye on은 언제 많이 쓰냐면요. keep an eye on my bag when I was absent. 내가 없을 때 내 가방 좀 지켜줘. 예? 또는 in my absence 되죠. in my absence 내가 없을 때 keep an eye on my bag 내 가방 좀 지켜줘. 또는 keep an eye on my child. 또는 keep an eye on my baby 뭐라도. 내가 없을 때 좀 애 좀 봐줘. 잠깐 봐줘. 지켜봐줘. 지켜줘. 이건 뜻이죠. take care of나 watch를 써도 됩니다. watch. 그죠? watch. watch는 이렇게 막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 지키는 개를 watch dog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거기 써 있듯이 can you keep an eye on my dog in my absence? in my absence가 내가 없을 때, 내가 부재 중의 뜻입니다. 한때는 in my 가로시험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absence냐, presence냐? 그러면 당연히 없을 때겠지, 있을 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내가 있을 때 내 개 좀 봐줘.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자, concede 됐고요. forward는 전송하다, 발송하다입니다. forward가. send는 pass로 써놨잖아요. forwarded a bill to a committee. 이런 bill이라는 것은 지폐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계산서도 bill이지만 법안이라는 뜻도 있는 거 아시죠? 법안. 그러니까 아직 법으로 확정되기 전에 지금 막 자꾸 만들고 법사위에서 또 다시 자꾸 제대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단계. 그래서 국회 통과하기 전 단계. 그게 빌입니다. 빌. 그래서 그들은 그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send했습니다. 이런 뜻이 forward입니다. 별거 아닌 단어인데 모르면 다 어렵고 알면 쉽고 그렇습니다. 단어가. 16번은 줄을 딱 쳐야 되겠죠. docile. 이거는 동의어 반의하면 20개가 됩니다. 20개 이상이 됩니다. docile. 발음이 docile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docile. 우리 사전에 보면 발음이 두 개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토익에서 보면은 뭐 당연히 아메리칸 프로넌세이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주변에 나온 다른 많이 나오잖아요. 호주도 나오고 캐나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영국도 나오고 발음이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로 할 건가는 우리가 사전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전자사전 다 듣기 기능 나오고 네이버 같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발음이 자신 있어도 자꾸 들어보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docile. 그래서 원어한 다르기 쉬운 써 있는데 거기 amenable, agreeable, ductile 이런 것도 좀 괜찮은 단어예요. 참 단어 되게 많이 써놨습니다. 거기 meek나 pliable, tractable, yielding, compliant 좀 엄청 많이 써놨죠. 이것의 반대가 뭘까요? 이것의 반대가 가장 쉬운 단어가 말 안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disobedient예요. disobedient인데 그럼 이런 단어가 유도되려거든 뭐가 나오냐면 stubborn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stubborn.
stubbornman이 고집스러운 사람. 고집이 뭡니까? 말 안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의어가 나왔다 그러면 동의어를 쫙 써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perverse 이런 식으로 perverse. 시험에 잘 나오는 perverse, tenacious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obstinate 어때요? 괜찮죠? 그 다음에 obdurate.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말 안 듣고 다루기 어렵고 unmanageable 그리고 컨트롤이 안 되겠죠. uncontrollable, intractable 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 나오는 것은 이제 예문을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She appears very ductile, but is very stubborn. 동시에 같이 나왔죠. doctile도 나오고 stubborn이 나왔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온순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고집이 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trenchant는 날카로운 신랄한 뜻입니다. 신랄한. 이거 괜찮은 단어죠. 근데 그 대개 trenchant가 나오면 답이 cutting 이게 잘 나와요. cutting, cutting이요. cutting 이 cutting 나오면은 이게 무슨 단어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날카로운 신랄한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poignant 발음을 주의하세요. 발음이 poignant로 잘 발음하지 않고요. poignant인데 스펠링을 잘 보셔야 돼요. poignant 발음하면은 이를 스펠링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래서 날카로운 신랄한 이런 것 좀 잘 봐두시고 acute이란 단어죠. 그러니까 acute 이렇게 찾아도 되겠죠. 아시겠죠? 자, trenchant도 괜찮습니다. 신랄한 기사, trenchant articles. 이러면 article이 뭡니까? 기사잖아요. article. 여러분 이 단어가 딱 나오면 되게 9급에서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어떤 문장 하나를 주어지는 거야. article을 갖고 문장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문장과 같이 쓰인 의미를 찾으시오. 그러면 얘가 여러 개 뜻이 있겠구나. 근데 이런 게 수능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article 뜻은 되게 뭐예요? 관사죠, 관사. 그래서 되게 관사는 article을 A를 크게 대문자로 쓰는 것입니다. 관사란 뜻도 있습니다, 관사. 두 번째는 뭐냐면 신문의 기사입니다, 기사. 신문 기사. 아시겠죠? 신문 기사. 세 번째는 뭐냐면요. 법 조항, 법 조문. 법 조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법 조항이라고 해야 되나? 법 조항의 뜻도 있어요. 네 번째는 얘가 물건, 품목이라는 뜻이 있어요. 품목. 아시겠죠? 물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는 가구 한 점을 샀다 할 때 I bought an article of furnitur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가구 한 점을 a furniture, two furnitures 이렇게 안 쓰잖아요. 왜? furniture는 집합적 물질 명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할 때 보통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an article of furniture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해하겠죠? 물건이에요, 물건. 품목, 아이템이 아이템. 이 정도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기사, 신랄한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wrote, 쓰다 뜻이잖아요. 그 같이 연결되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기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왜 여러 번 보냐 이거지. 왜 여러 번 보냐. 그러면 안 보이던 게 자꾸 보입니다. 우리가 저도 관악산 자주 가지만 관악산을 한 번 갈 때하고 2번, 3번, 10번, 100번 갈 때 다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틀리냐 그랬더니 산행의 맛이 틀리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보는 시야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보이던 보통 그냥 길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수목도 보이고 바위도 보이고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10번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물며 영어 같은 거 이게 그냥 만화책 보듯이 소설책 보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18번 당연히 시험에 나왔죠. streamline 이거 많이 중요한 단어잖아요. 이게 현대화시키다예요. 사실은 효율적으로 만들다. 그래서 답이 modernize가 답이었어요. 병사 modernization 현대화 이렇게 번역하죠. custom search 이거 뭡니까? custom search 세관 검색 같은 거잖아요. airport are to be streamlined 이렇게 간소화되어야 된다, 현대화되어야 된다. 옛날에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전에는 이렇게 입국할 때 출국할 때는 별로 안 그러잖아요. 입국할 때
다 옷 뒤져가지고 한번 진짜 완전 쏟아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막 그 검색하고 그런 당하고 기분 나쁘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요새 그렇다고 한답니다. 이제 해외 물품 명품들이 많이 반입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하나 검색해 나간답니다. 특히 요번에 그렇답니다. 아무튼 스트레임라인이 그런 뜻입니다. 19번 많이 알아야 되겠죠. 플럼프는요 통통함에 가깝습니다. 기분 나쁠까요? 너는 왜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냐? 근데 플럼프란 단어가 첩이란 단어와 딱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거 보이세요? 첩이 플럼프입니다. 통통하네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단어마다. 만약에 본질적으로 똑같다면 뭐하러 단어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겠습니까? 첩이 플럼프가 거의 뉘앙스가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카퓰런트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카퓰런. 그 다음에 전형적인 단어는 안 써놨는데 바로 이겁니다. 딴 데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비스죠. 이 단어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오비스티가 뭡니까? 요새 비만 프로그램 이거 엄청 많잖아요. 100몇 킬로 나가는 사람 2개월 만에 얼마를 빼면 가장 많이 뺄수록 막 상금도 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오비스티가 뭡니까? 비만이죠, 비만. 이런 단어 모르면 독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러지 말고 당연히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오비스티. 비만 단어는 다른 데는 안 씁니다. 얘를 씁니다. 예. 그럼 만약에 얘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 fat 되고 뭐 그런 거죠. fat은 명사로 쓰면 지방 아니겠어요? 형용사 말하면 뚱뚱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날씬한도 공부를 했어야 맞죠? 스키니 이런 거 날씬한 아닙니까? lean 이런 것도 그렇고요. 스키니 이런 것도 그렇고 lean 이것도 그렇습니다. 슬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장 날씬한의 전형적인 단어가 thin이죠. thin. You look thinner than before. 너 전보다 날씬해 보인다. You look thinner than before.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thin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thin. thin이 만약에 지금 제가 thinner 이런 말을 했는데요. thinner 이렇게 되면은 이게 명사로 쓰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페인트 집에 갔는데 거기 thinner가 있어요. thinner.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날씬한 그런 게 아니라 희석제죠. 희석제입니다. 예, thinner 그런 거는 명사로 쓸 때는 그런 뜻입니다. 자, quite a few 이런 거 뭐 기본 단어에 속하고요. 자, day 6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perjure oneself는 perjure가 위증하다에 해당됩니다. perjure 위증이 perjury거든요. perjury입니다. 이게 위증 내지는 위증죄입니다. 위증죄 처벌받죠. 자, perjure oneself입니다. 그래서 동의어는 bear false witness입니다. witness가 목격이잖아요. 목격하다, 목격자 이렇게 됩니다. 자, Paul seems to me to have perjured himself. 폴은 내게 위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Paul seems to me to have perjured himself 이렇게 됩니다. 위증하고 아무래도 위증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거짓 증언이잖아요. 거짓 증언 처벌받습니다. 자, 3번의 careless는 괜찮은 단어, 수준이 좀 있는 단어죠. careless, 냉담한 뜻입니다. 냉담, 무감각한. 어떤 상황을 설명했는데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러면 냉담한 것이죠. 거기에 unfeeling, 그건 뭐 기본 단어에 속하고요. aloof는 뜻이 뭐냐면요. aloof 하면 저는 고양이가 생각납니다. 고양이 인간 친화적 동물이 잘 아니잖아요. 그냥 자꾸 도망갑니다. 그래서 얘는 초연한 뜻도 있고 냉담한. 초연한 게 뭐죠? 뭐 위급한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별 반응을 안 보이니까 초연한 것이고 냉담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detached가 정말 괜찮은 단어입니다. detached. 여러분 보세요. attach란 단어가 있는데 attach가 뭡니까? 어디 벽 등에 부착시키는 게 attach죠? 그러면 이거 부착되어 있는 걸 떼내는 게 뭐예요? detach 아닙니까? 근데 detached 되면은 떨어져 있어. 내가 그 속에 어떤 상황 속에 함몰되거나 매몰되지 않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존재야. 그러면 초연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기 pulse라는 어원이 있는데 이 pulse가 feeling입니다. 어원편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단어를 만들어 보면 appulse가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 A의 어원은 또 뭐냐면 이게 not의 어원이에요. feeling이 없는 거야. 그럼 뭐야? 무감각, 무관심이죠. 동의어 뭐겠습니까? indifference가 되겠죠. 또는 disinterest 이런 거. 네? indifference잖아. indifference. 무관심, 무감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형용사로 만들어 봐요. 그럼 apathetic. 그럼 어떻게 번역해? 무관심한, 무감각한 indifferent가 되는 것이죠. 되겠죠? 이게 careless예요, careless. 수준이 좀 있는 거죠. 시험은 항상 수준 있는 단어를 요하는 거지. 너나 나나 다 할 수 있는 거,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글은 보세요. 여러분들 한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이건 진짜 오산이죠. 그럼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시라니까. 점수가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아나운서 되려면 여러분 KBS 가려면 당연히 그거 취하잖아요. 그때 아나운서급이 800점대랍니다. 990점이라고 할 적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500점 맞을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기 나라 말인데도 그렇다 이거지. 시험은 역시 시험인 것입니다. 자, tenuous는 빈약한 뜻인데 이건 사람이 빈약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논거가 빈약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I can agree with your tenuous agreement. 빈약한 논거라고 써놨잖아요. tenuous argument. 빈약한 논거입니다. 몸집이 약하고 막 이럴 때 쓰는 건 아닙니다. unsubstantial 이게 써놨죠. 원래 substantial은 뭐 상당한 뜻도 있고요. substantial income이 상당한 수입이라고 번역하는 건데 unsubstantial이 거의 의미가 동합니다. 여기서 tenuous입니다. tenuous. 자, unanimous는 자 글을 썼어. 글을 썼는데 옛날 고대에서 내려오는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걸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밑에서 이렇게 써놔요. unanimous. 그 뭐요? 작자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작자미상.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오면 답이 일반적인 시험에 nameless가 답입니다. nameless. 그 nameless가 너무 쉽잖아요. 어떤 단어에 alias 붙인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단어의 반대말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name이 명사잖아요. 그것이 없는, 아닌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름이 없는, 이름을 모르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준 있는 단어 incognito 이게 익명의 뜻도 있고요. 익명으로 부사도 있습니다. incognito가. 원래 cog라는 어원 자체가 노란 뜻이에요. 그 이는 낫의 뜻이니까 모른다는 뜻이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가 수준이 좀 있는 단어 아닙니까? incognito. nameless와 incognito는 완전 수준이 틀리잖아. 꼭 기억하세요. 이거 명사가 뭡니까? anonymity죠. 이렇게. 이게 명사예요. 이게 명사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단어. 딱 줄을 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의가 있으신 분은 그 리딩 카드죠. 리딩 카드에다가 또 적는 겁니다. 교재 잘 되는데 뭐하러 적냐? 어떤 건 교재에 없어서 꼭 적습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를 구별하고 잘 암기가 안 되는 거. 또 수시로 보기 위해서 또 거기서 발췌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solicit 같은 건 뭐냐면 solicitor. 거기 끝에 TOR을 붙여보세요. 그냥 OR. solicitor. 여러분 텔레폰 solicitor가 누구냐면요. 전화 권유원.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죠. 텔레폰 솔리스터. 막 조르는 거야. 여기 좋은 땅이 나왔는데요. 좋은 오피스텔 나왔는데요. 뭐가 나왔는데요. 막 짜증나잖아요. 좀. 솔리스터.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간청하다로만 칸이 좁기 때문에 많은 단어를 써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단어다는 뜻입니다. ask for, 그 demand 아니겠어요? beseech, entreat, 다 그렇습니다. supplicate, 이런 정도 단어입니다. 그래서 even an attempt to solicit a donation from a foreigner, 외국인에게 도네이션을 solicit하려는 그 시도마저 is apparently an offense. 명백한 불법이다 이것입니다. 원래 외국인과 관계가 좀 덜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정당의 기부를 못하게 돼 있죠. 정치자금법상.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에게 막 기부를 요청하는 건 시도조차도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범죄 행위다. 이렇게 써놨던 것입니다. 솔리싯이 막 간청하고 애원하고 조르고 하는 게 솔리싯입니다. 솔리스터를 기억하시죠? 솔리스터. 권유원, 애원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8번 좋은 단어인데요. frequenting. 정말 괜찮은 단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frequent는요. 만약에 여러분 frequency 이 단어가 이렇게 이게 형용사로 나오면 이게 시험 대상이 되겠어요? 이게 공무원이나 편입에 이런 시험 대상이 되겠어요? 아니다. 잦은 빈번한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쉽지가 않다는 거지. 영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좀 어려운 시험들이 보면은 내가 못 봤던 단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일찍이 봤어. 봤는데 품사가 다른 거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다른 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점수가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게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frequent는 빈번하냐. 근데 이게 동사로 쓰면 자주 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 동의어로 frequent 해놓고 hang around인데요. 여러분 hang around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hang about도 됩니다. 의미가 거의 통합니다. hang about. 그러니까 이 동의어를 되게 시험에 나오면 hang about도 된다. around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빈번히 뻔질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 없어 들리는 것도 되는 거죠. 자, 보세요. frequenting. 자, he is crazy about hers and hers. 말에 미쳐 있었어요. 뭐 경마를 좋아하든가 아무튼 말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spend all his free time. 이런 spend 시간 ing가 뭐뭐 하는데 시간 보내다. 그 아시죠? 그 표현 방법. 보세요. 여기 spend 시간 여기 돈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ing가 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하는데 시간 보내다, 이거 하는데 돈 들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이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 자, spend 시간 ing, spend 돈 ing. 아시겠죠?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를 되게 ing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 시간을 racing stable 마구간으로 저는 번역했습니다. 마구간에 들르는 거, 막 번질나게 들리는 것으로 시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frequent라는 단어를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9번에 보시면 그 despic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espicable이라는 단어를 알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despicable이 그냥 거저 나온 게 아니고 그 동사는 뭐였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despicable이 천한, 비천한, 뭐 비열한 이런 해석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의어는 또 원래 동사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despise가 뭡니까? 뭐 멸시하다 그런 해석이잖아요. 그 look down on 그런 단어, scorn 이런 단어 아닙니까? sneer 이런 단어인데 거기에 이제 형용사로 만드니까 despicable 된 거예요. 혹시 쉬워요? 그렇게 암기하면요. 이 단어가 형용사가 despicable입니다. 자, 그러면 동의어를 찾아라. 그럼 mean인데 mean. 자, mean이 있습니다. mean은 의미하다인데 형용사로 말하면 얘가 뭐다? 야비한 뜻이잖아요. mean. 그러니까 mean의 동사로 의미하다는 meaning이 되고요. 명사가. 천한 야비한의 명사는 meanness지 않습니까? meanness. n이 ss를 붙이잖아요. 영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contemptible.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contempt 다시 contempt. 이런 contempt이 뭘까요? contempt. 경멸하다 아닙니까? 그럼 이것의 명사형이 뭐냐? 바로 얘예요. contempt예요. 이것의 형용사가 ibl이 붙여서 contemptible이니까 경멸할 만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contempt. 근데 공부를 안 타보면은 이 contempt하고 condemn하고 헷갈립니다. contempt과 condemn은 비난하답니다. 특히 영자신문에 북한이 우리를 막 비난하고 막
남한 괴뢰, 남쪽 괴뢰 역적 패당이라든가 역적 패당,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걔들이. 그냥 우리는 그러니 개가 짖느니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죠. 우리는 깍듯이 뭐 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condemn 비난하다입니다. 이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물론 진짜 비난하다는 criticize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disgraceful, graceful 우아한 뜻이죠. disgraceful 안 우아한 거야, 천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gnominious 시험에 잘 나오는 ignominious 수준이 있는 단어. 그 다음에 vile 이것도 수준이 있고요. shabby 이건 뭐 평범한 단어 이렇게 됩니다. The foreign minister said the bombing was a despicable crime. 자, 거기 외무장관이 foreign minister가 외무장관이죠. 외무장관. 우리는 지금 외교장관이라고 하지만 그냥 뭐 foreign minister 하면 전 세계 외무장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통하는 겁니다. 그 용어가 조금씩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죠. 자, foreign minister가 말을 했어요. bombing, 폭탄 공격이라고 번역했죠. 그거는 정말 비열한 범죄 행위다. 불특정 다수인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10번 줄 치는 거. amenities,가 오락시설입니다. 보통 답이 come first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 괜찮은 단어죠. amenities. 자, China grew steadily but had no amenities. 중국은 이렇게 급성장하고 했으나 그러나 이게 없어. no amenities. 아직 멀었죠, 중국은. 우리가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국민 수준도 그렇고 체제도 시스템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galvaniz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막 자극하다, 활기를 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답이 innovate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The urgency of her voice galvanized them into action. 어때요? 그 목소리의 그 긴급함, 다급한 목소리로 번역했죠.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서, 본질적으로 놀라서 그들은 막 행동에 나섰어. 이거 평범한 말을 했으면 뭐 그렇게 재빠르게 행동하지 않았을 건데 그게 막 다급한 그 emergency잖아요, 결국은요. 놀라서 그렇게 막 자극을 받아서 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자, 그럼 introspective는 내성적인 뜻이죠. introspective. 이런 내성적이라는 단어 먼저 볼게요. He has been. 그 he has been이란 게 he has been이죠. He has been an introspective since his wife's death. 아내가 죽은 이래로 막 성격이 이렇게 막 내성적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성적인 단어는 여러분 진짜 끼고 있어야 됩니다. 내성적인 시험 너무 잘 나옵니다. 내성적인 단어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의미가 확장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셔야 돼요. 첫째, 수줍은 사람이 내성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로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shy, bashful. 저는 단어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 내성적인과 수줍은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shy, bashful, diffident. 시험이 잘 나오는 diffident. 이렇게 되죠? 자, reserved. 시험 잘 나오는 reserved. 괜찮죠? reserved. 그 다음에 이건 뭐 평범한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는. 근데 이런 거요. 경찰 간부에서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경찰 간부. 지금은 이제 뭐 공인형으로 바뀌어 있지만 바로 직전에만 해도 이렇게 시험에 직접 나왔었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자, withdrawn입니다. withdrawn. withdrawn은 withdraw의 과거 분사 아닙니까? withdrawn 뜻이 뭔데? 철회하다, 철수하다, 때로는 돈을 인출하다 뜻이었잖아요. 근데 withdraw이 바로 방에 틀어박혀 있는 막 이런 해석입니다. 이게요. 이거 아주 좋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동의어를 찾으라 그러면 다시 introverted 이런 게 동의어예요. 그럼 인트로가 안으로라는 어원이고 vert가 턴입니다. vert가 턴이야. 이게 안으로 자꾸 파고드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anti-social 이렇게 되겠죠. social은 사회적인인데 anti-social이니까 사회적인. 그래서 때로는 막 내성적인 이렇게 단어들이 막 되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의미를 또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묵한, 말이 없는
이렇게 돼서 reticent, hesitant 이런 단어까지 기억하면 참 좋겠죠. hesitant. 저는 그 동의어에서 그냥 막 묶어서 다 동의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옛 뜻은 다 뜻을 다시 써놨습니다. 왜? 그래야 그 미묘한 뜻 차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요. at stake은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Your fame 또는 your honor is at stake. 네 명예가 걸려있다, 달려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at stake의 동의어를 찾아라 그러면 대개 뭐가 나오냐면 in danger가 답이에요. in danger. in danger. in danger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in danger. The fate of the country,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15번에 여러분 inconspicuous 아주 좋은 단어 줄치시고 inconspicuous 그 밑에 예문부터 볼게요. He played an inconspicuous role in the conference. 그런 회의에서 뭐 이렇다 할 주목 끌지 못한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 run of the mill 줄쳐야 돼요. run of the mill이 정말 괜찮은 단어예요. run of the mill이 이거예요. He is a run of the mill scientist. 그러면 그는 눈에 안 띄는 과학자, 평범한 과학자야. 이런 해석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준 있는 단어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발음해 보세요. 이거 mediocre. mediocre가 평범한 뜻입니다. 이거 명사가 mediocrity 이겁니다. 해석은 평범이죠. 평범. 평범이죠. 평범. 그래서 쉬운 시험에서는 commonplace라고 나오고 조금 어려운 시험에서는 inconspicuous인데 여러분 inconspicuous가 암기가 안 되세요? 그러면 in을 빼면 무슨 단어입니까? conspicuous. 이게 바로 눈에 띄는 대단한 괄목할 만한 저명한 유명한 뜻으로 striking, noticeable, prominent, outstanding, remarkable 이런 단어들이에요. 동의어가. 그런데 conspicuous가 눈에 띄는인데 거기다 in을 붙이니까 반대말이 되는 거야. 눈에 안 띄는 뜻이요. 그러니까 평범한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다. inconspicuous. 좋은 단어입니다. 16번 봐주시고요. burn up on. 열심히 공부하다. 좀 어렵죠. 단어가요. 그렇죠. preposterous는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해석입니다. 불합리한. 터무니없는. absurd죠. absurd. senseless도 물론 맞고요. 분별이 없는 뜻도 못하고요. Your claims are absolutely preposterous. 네 주장 정말 말도 안 돼. 억지 주장이야. 이런 뜻입니다. 18번에 이런 bout은 한바탕 한 차례 써 있는데 원래 bout라는 단어가 뭐냐면 막 발작 같은 거면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발작이에요. 발작. She suffered occasional bouts of depression. 그 이전은 가끔 우울증을 한바탕씩 앓았다. 거의 발작에 가까운 이 bout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발작. 병이 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겁니다. 한바탕이라는 표현도 물론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그 7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